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발표했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하반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돼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저희와 함께 그런 곳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조민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부동산 투자 팁까지 모두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4번, 문자로는요 02-577-7890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시장 상황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아마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 과거의 이런 패러다임 이런 부분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바로 이 투자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거,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이 과거 시대에는 자산 중심의 이 부동산 투자, 결과적으로 이 차익형, 이 토지와 같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좀 자산이 좀 중심으로 갔다 하면, 자, 현재 패턴은요. 현금 중심의 부동산, 그러면서도 수익형, 임대 수익형이던 여러 가지 임대형 위주로 가는, 그러면서도 투자 기간이 일부지만 정해져 가는 이런 투자 쪽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투자의 원칙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만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이 사이클상 상승기나 하락기에 샀다 팔았다 하는 이 기준의 그 시기 정도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손실이 아닌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부동산은요, 이 특징이 지역적인 지역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택이 중요한데 바로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인구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최근 워낙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는 정책인데 실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 정책에 너무 민감합니다. 거기에 최근 더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세금 정책.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런 정책들까지 감안한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선별하는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부동산 하면 그냥 부동산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도 좀 세분화시켜 보면 주택, 토지, 상업용 이 세 가지 상품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와 상업용에 대한 이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부분도 포트폴리오로 한번 이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실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구성이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한번 재편성,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용산에 3개 아파트 물건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마포와 서울역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다주택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 주택 시장에만 올인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아주 물건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좀 차익형도 되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인데, 하나씩 보면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8월 달에 입주했지만 현재 25평 기준으로 한 9억 후반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공덕 레미안 같은 경우도 22평이지만 벌써 7억 후반대.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편한 세성이나 이한 1차 또 강변맨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금 가격이 상승이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지금 현재 보유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현재 시점 이후로 과연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재구성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게 물론 주관적인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좀 감흥을 하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매도를요, 용산 이안 아파트와 신공덕 레미안 아파트,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 세 채는 매도를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반대로 용산 강변 맨션과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매도와 보유에 대한 이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이 아파트가 물건 자체가 나빠서 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변 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더 시세 차익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을 예견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바로 맞은편에 서계동 같은 또 재개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이 입지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미래 가치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두 개 아파트는 보유를 하시라는데, 자,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자, 자산 분산은 지금 현재 5개 주택을 보유를 2채로 하고 매도를 3채를 하시는데, 자, 이 기간 제가 좀 정해드리면 가능하시면 금년 내에 좀 매도를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자, 이 분산 투자의 일단 이유는요, 2주택 일단 2주택 쪽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서 2주택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산을, 그럼 나머지 3채를 매도한 이 비용을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요, 상업용 쪽의 건물, 그래서 요즘은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의미를 좀 많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상업용 건물로 이 투자를 좀 하시라는 이 분산 투자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근 보유세 증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증세와 또 하나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어쨌든 지금은 가시화됐습니다. 이 금년 4월 달부터 2주택 이상은 뭐 양도소득세 10%, 3주택은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 규제에서 주택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고요. 거기에 종부세와 양도세가 또 절세되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바로 상업용인데, 이 상업용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수익형입니다. 수익형은 자산의 현금 흐름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임대 수익과 자본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물건으로, 자, 이 부분 선택과 집중, 이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법 중에 그래도 최선택이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요, 오늘 이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 이렇게 부동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형성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근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춰 준비하는 그러한 좀 이 신속한 이 절차나 또 이 처리 과정을 지금 바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자, 이런 부분 친절하게 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3원칙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재구성하는 방법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을 찾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두 지역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 통건물 물건이네요. 고선 영창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지역도 알려드릴게요. 충북 제천시입니다. 제천시청 앞에 상가 건물인데요. 중앙선 제천역과 인접해 있고요. 2017년 4월에 완공된 물건으로 지상 1층 상가 4실 구조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목동 그리고 충북 제천에 위치한 상가 건물 정보 확인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먼저 서울 목동에 대한 정보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연합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부동산 이 8.2 정부 대책에 의해서 이 부동산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 상당히 지금 서울 전역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투기 관리 지역으로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있는 곳이 강남, 이 3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천구 목동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목동에 그만큼 관리 지역,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 물건으로 소개를 하느냐. 자, 그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입지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 지금 현재 목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목동 자체에는 현재 총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최근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강서구, 양천구 쪽에는 지금 9호선 라인이 이미 개통을 해서 이 교통에 대한 입지 개선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인데, 자,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물건, 바로 이 9호선 라인의 염창역에서 도보 딱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아파트도 아니고요. 이 다세대 주택도 아닙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는 단독주택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이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총 4층 되는 이 단독주택인데, 자,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대로라든가 이 염창역 주변으로 9호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염창역이요. 완행 구간이 아니고 급행 구간이 다 쓰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9호선 노선에 급행 구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9호선 라인을 통과하게 되면요. 강남부터 해서 여의도권, 거기에 지금 현재 앞쪽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강 넘어가면은요, 바로 여기가 상암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강서구 쪽에는 바로 또 이 마곡 업무지구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도 포진돼 있는 지역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제가 좀 세분화시켜 보면, 자, 지금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도보 2분 정도, 이 초역세권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보통 아시겠지만 역세권 그러면요, 상업화, 우리가 상업화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일단 토지의 용도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개통은 됐습니다만 주변의 입지가 활발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벽해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요. 바로 막 건너편에는 준주거로 상업지역 바로 전 단계인 준주거가 돼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권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토지의 용도 상향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주거지역이고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놓고 보셨을 때, 자, 학교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거 쾌적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근린공원 상당히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만큼 주거 쾌적성, 교통 입지, 그러면서도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바로 입지 개선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 보신다 그러면 오늘 당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원룸이라든가 이런 임대를 좀 맞춰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 임대 수요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좀 전에 이 9호선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여의도와 강남권에서 임대의 수요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강남과 여의도권은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저렴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9호선이라는 교통 편리성 때문에 자연히 임대 수요가 몰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마곡지구가 최근에 이제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직장인 수요, 그리고 조만간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또 되고 나면 상암동에서 또 넘어오시는 임대 수요. 자, 아직까지는요, 이 목동의 총 14개 단지 재건축 아직 추진은 안 됩니다만 조만간 추진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재건축 단지에서 또 나오는 이주 수요까지 본다 그러면 이 충분한, 앞으로도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장점으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자, 이미 건물이 돼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6월 달에 준공,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자, 준공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 3층. 자, 건물로 보면 분명히 건물인데 단독주택입니다. 소유자 한 사람이 들어가는 단독주택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구성은요, 원룸 16개실에
주인 세대. 그래서 실제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 주인 세대에 거주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임대 건물 관리 하실 수 있다는 장점. 거기에 건물 위치가요. 이 토지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 8m 도로에 이면 도로를 또 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건물 인재 신축이기 때문에 CCTV나 출입문 보안 시스템 또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부 이게 지금 현재 단독주택입니다만 이 건물상 이름은 이제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내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못 만들어가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빌트인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 그리고 주인 세대는 이제 방 3개 넉넉한 넓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굳이 난 딴 데서 거주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현관 중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가격적인 정보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격적인 정보 한번 더 드리면 자, 매매가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15억에 월 358만 원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하신 분 실투자 4억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활용 전략은 당연히 임대 수익을 첫 번째로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용도 상향 그리고 9호선에 대한 교통 입지 역세권 이런 부분으로 입지 프리미엄을 기대하시면 되는데 자, 간략히 한번 추천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9호선 초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목동 재건축이 조만간 되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개선이 되는 거. 자, 수요 뭐 여의도부터 강남권, 상암동, 마곡지구 다 이 주변에 임대 수요 아주 꽉 차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목동은 일단 아시겠처럼 명문 또 학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수요 기대할 수 있고요. 자, 미래 가치 결국은 토지가 지금은 초역세권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이니까 토지의 상향으로 인해서 충분히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입지로 탄탄한 임대 수요가 보장되는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 물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보는 방송에서 만나보기 힘든 곳입니다. 바로 충북 제천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뭐 제천하면 우리 요즘 뭐 양극화해서 서울권과 지방, 수도권 이 얘기를 좀 많이 나시는데 자, 지방이라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라 그래서 다 양극화가 아니고요. 이 틈새를 좀 노려보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일단 한번 입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해당 이 시에, 이 행정시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관공서거든요. 바로 이 본 물건 바로 뒤가 제천시청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공서가 딱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해당 전체적인 지역 내에서도 중심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쪽이 이제 제천 시내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 또 지하철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철도로 볼 땐 제천역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울권이나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것이 중앙고속도로의 제천 나들목을 이용하시다 보면 바로 들어가는 이 길목이라는 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은요, 우리가 입지하면 바로 목이 좋은 데를 찾으라고 하듯이 바로 이 길목에 이 목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제천시청은 바로 뒤에 있는데 앞쪽에 이제 대로변, 아까 이제 하던 진입로 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청 옆쪽으로 해서 지금도 요번 이제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또 한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입주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기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서 자, 이쪽이요. 제천시청 바로 밑에 쪽으로요. 상권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 현재 열심히 또 상업 건물들이 지금 신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거로 보면 내년 정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는 시기는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자, 미래 가치 얘기를 좀 한번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천 그러면 시골이니까 이거 지방에 이거 괜찮게 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 호재가요. 현재 원주에서 제창간 중앙선이라는 그 철도가 있는데 지금 단선이거든요. 자, 요게 금년도 말이면요. 복선이라고 해서 지하철 기준으로 왕복으로 교차하는 이 복선 전철이 개통에 예정해 있고요. 또 하나 이 제천도요. 바로 인근에 이제 원주시가 있는데 원주시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업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바로 원주 다음으로 지금 제천에 또 기업체가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제천
1단지, 2단지 산업단지는 구성이 됐는데 자 여기 3단지가 지금 2019년 32만 평 부지로 바로 이 본 물건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수요나 향후에 개발에 대한 여건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을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가 건물인데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토지가 더 특징이다라는 점 설명드리는데 자 이 토지 중에 안쪽에 이제 건물이 상가 건물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 특징이요. 이 건물은 물론 1층짜리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상가가 4개씩 있는데 임대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 접해져 있으면서 앞쪽으로는요. 대로변이 결국은 공개부지에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좀 넓어서 토지 면적을 넓게 확보가 돼 있는데 자 제가 여기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가 4개실에요. 편의점이 지금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커피 전문점, 음식점 그래서 총 4개 이 상가로 임대가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편의점 들어올 정도면 이 길목이 목이 좋다라는 얘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 보고요. 자 임대차가 이미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2년에서 5년 걱정 없이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자 이 부분 이제 가격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가, 매매가 13억 5천만 원이고요. 자, 보증금 7,500이 지금 돼 있으면서 월세 630만 원입니다. 자, 현재 임대차 운영되니까 지금 투자 즉시 바로 630만 원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출 됩니다. 그러면서 자금 한 8억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되는 물건인데 자, 이것도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시고 가는데 자, 여기는 포인트를 조금 제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나를 더 드리게 되면 물론 입지성 좋고요. 수요성 상가라든가 상권 수요 많습니다. 자, 여기는요. 토지와 상가 건물을 같이 가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토지의 활용성인데 아시겠지만 이 정도 토지 면적의 상가가 1층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변할 필요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2층, 3층, 4층까지 다시 신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용도 변환을 좀 주신다 그러면 자산 가치요. 1층짜리 상가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4층짜리 아예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한 활용성 자, 이 부분을 놓고 투자의 측면을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은 당연히 들어오지만 충분히 자산 가치나 자본 가치를 보고 향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런 좋은 물건인데 아시겠지만 이런 물건들 저희가 많이 이제 뭐 전문가로 입장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제안을 드립니다만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현장에 꼭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이 중요한 부분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면이 유리하고 어떤 면이 불리한지는 반드시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바로 이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라는 거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상가 물건 주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짜 정보 가득 전해주신 오늘 MK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조민기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